플러스 인문 유제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화폐 가치 계수에 의해 해서 6계수 문제와 현금 등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이 6계수의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제 1번 할인율이 8%. 6계수에서 다 땡겨오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사용하는 율은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이때 할인율이 8%일 때 현재 1,000원은 5년 후에 얼마인가? 현재가 1,000원, 5년 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후. 1년이 8%니까 1.08, 1.08, 점점점 1.08 하면 1,000원에 1 플러스 0.08의 5승이 되겠죠. 일시불의 내각에서 문제였습니다. FVF라고 하죠. FVF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 다음은 이제 2번입니다. 5년 후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지금 즉시 받는다면 얼마이겠는가? 문제가 두 가지예요. 또한 현재 만 원은 5년 전에 얼마였을까? 11%의 할인율로. 현재 5년 후 5년 전 5년 후에 500만 원. 이것을 현재로 땡겨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1.11씩 땡겨가는 거니까 500만 곱하기 1 플러스 11%였으니까 0.11에 5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현재 만원은 5년 전 얼마였을까? 현재 만원 똑같이 5년씩 뒤로 밀면 되죠. 1 플러스 0.11에 5승. 그래서 PVF 문제였습니다. PVF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이렇게 산정하죠. 또 이제 3번입니다. 다음의 현금 흐름을 1년 초의 현재 가치와 5년 후 미래 가치를 평가하시오. 할인율은 10%이다. 1년 초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 또는 기준 시점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이고 1년 초라는 것은 그래서 100, 200, 300, 400, 500을 현재 가치로 10% 얘는 1년 말이니까 1.1로 얘는 1.1의 제곱으로 1.1의 세제곱으로 1.1의 4제곱으로 1.1의 5제곱으로 나눠서 얘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쓰인 건 PVF 개수였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PVF 개수였고 5년 후에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1년, 지금이 현재, 여기가 1년 초, 1년 말, 100,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이 있겠죠. 이것을 5년 후의 미래 가치, 5년 후라는 것은 5년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500이 그대로 오고 얘는 이렇게 땡겨져서 곱하기 1.1 얘는 두 번 가니까 1.1의 제곱 얘는 하나 둘 셋 해서 1.1의 세제곱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1의 4제곱 그래서 1.1의 4제곱 100에 곱하고 1.1의 세제곱을 200 1.1의 제곱을 300 1.1을 400 500은 그대로 그래서 얘는 FVF 개수를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PVAF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PVAF는 4년치로 보면 매년 동일한 현금 흐름을 받는 그런 현금 흐름이 있다면 얘네들을
모두 현재 가치와 해서 합산한 것을 산정하는 계수입니다. 매년 동일한 현금 흐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식은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매년 연말에 5년 동안 800만 원씩 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800씩 매년 말에 받는 거죠. 이때 성과급의 현재 가치, 현재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얘를 10%로 땡기는 거죠. 이렇게 땡겨온 거. 얘를 구하는 건데 이때 쓰는 걸 PVAF. 그래서 800만 곱하기 10%니까 0.1분의 1 마이너스 1.1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산정하면 되겠죠. 이게 매년 말에 받는 경우에 이렇게 구하고요.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매년 연초에 받기로 했다면의 경우도 산정을 해야 해요. 얘는 매년 초에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살짝 지워보면 초에 100, 아니 800, 800, 800, 800, 800 그래서 5년 초까지 5년 초는 4년 말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5년 말에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화하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얘는 그대로 더하고 얘네 4개 합을 구한다. 이렇게 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얘네 두 묶음을 따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얘네를 PVF로 땡길게요. 그러면 현재가 아닌 그 전년도 말로 땡겨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합쳐지면 여기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로 모은 것을 현재 시점까지 한번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기초 보정 1.1이 들어간 겁니다. 1.1. PVF를 동일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로 모은 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준다. 1년 밀어준다. 그래서 곱하기 1.1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C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MC는 현재 이만큼이 있으면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하면 매년 3년 매기 말로 동일한 금액을 뿌려주는 계수입니다. 금액을 뿌려주는 계수. 그래서 MC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분의 R 이렇게 산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산식이 낯이 있죠? 이거는 PVAF의 역수입니다. PVF는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썼죠. 역수 관계입니다. 네, 문제를 풀어볼게요.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의 40%를 대출받기로 했다. 다음 조건으로 대출받아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 MC 계수는 대출 조건이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사용 가능한 계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가격은 3억 원, 그 다음에 이자율 9%,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MC 계수를 통해서 매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산정을 할 텐데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그 가격의 40%를 대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3억 곱하기 40%를 한 1억 2천만이 총 대부 금액이고 얘를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자율 9%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기 위해서 매년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산정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1억 2천만에 MC 20년 9%로 20년 하면 매년의 원리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MC 계수를 써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09에 20년 마이너스 20분의 R 0.09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의 40%. 그래서 이런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년의 원리금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는 MC 계수이다. 유제 6번. 저당 금액 1억 원. 기간 20년일 때 원리금 분할 상환 금액은 원리금 분할 상환 금액 원리금 균등 상환을 말합니다. 그러면 MC 계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자율 12% 0.12 마이너스 저당 기간 20년 분의 0.1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MC 계수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매월 분할 상환의 매월 분할 상환할 경우의 원리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MC로 구한 거는 1년 분인데 얘를 매월 상환할 경우 그러니까 매월의 원리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당 금액 총 1억 원은 똑같고 얘를 월 단위로 이제 쪼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 이건 연 이자율이었으니까 12개월로 나누고 저당 기간은 20년이었는데 여기에 12개월을 곱해서 월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0.09 나누기 12에 마이너스 240개월이죠. 240 또 0.09 나누기 12 12%군요. 그러면 여기에는 0.12에 12 0.12 나누기 12 1%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FVAF 계수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FVAF는 3년이라고 봤을 때 매년 동일한 금액을 불입할 경우 미래 가치의 합을 구하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FVAF의 산식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당신 소유한 부동산으로부터 매년 말 2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저축할 경우 10%로 저축할 경우 7년 후의 예금액은 얼마인가? 매년 200만 원씩 7년 동안 저금을 했을 때 7년 후의 가치. 그래서 200만 곱하기 FVAF이기 때문에 10% 0.1분의 1 플러스 0.1의 7년 빼기 1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채기금 계수 SFF입니다. SFF는 얼마라는 몇 년 후에 총 얼마의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어 3년 동안 모은다고 하면 얼마씩 매년 얼마씩 모아야 할까 매년 말에 얼마씩 모아야 할까를 산정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여행을 하려고 매년 말에 일정액을 저축해서 총 1,000만 원을 저축하여야 하는데 매년 말에 저축하여야 할 일정액은 얼마일까? 또 기초에 저축한다면 얼마일까? 대표적인 SFF 계수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자율은 8%입니다. 그래서 여기 X 금액이 1,000만 원 그랬을 때 매년 말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또는 매년 초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그래서 매년
모든 개수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1,000만 원의 SFF를 곱한다면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SFF 산식은 MC 개수랑 살짝 비슷하고 FVAF와 역수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R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SFF를 대입을 해보면 8%이므로 1 플러스 0.08에 10년 빼기 1 0.08 이렇게 하면 매년 말에 얼마씩 저금을 해야 하는지 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초에 저축한다면 얼마인가? 그래서 기초에 해야 하는 경우 보면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이 있고 3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4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4년 말, 4년 말 3년 말, 2년 말, 1년 말 이렇게 뿌려지는 건데 이렇게 뿌려지면 여기에 일단 하나가 뿌려지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 뿌려지는 건데 지금 초로 가야 하니까 얘도 하나 앞으로 가야 하고 얘도 앞으로 하나 가야 하고 얘도 앞으로 하나 가야 하고 얘도 앞으로 하나 가야 되죠. 기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있는 걸 앞으로 한 칸씩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초 보정을 1 플러스 0.08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나씩 앞으로 당겨져서 기초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산정한 것에 1.08로 나눠주면 매년 초 저축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다음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입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일정 대부액이 있었을 때 총 대부 기간 중 지금까지 얼마나 갚았을까? 이게 상환 비율, 그러면 남은 건 얼마일까? 이게 잔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구하는 식은 먼저 상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잔금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상환 비율은 1 플러스 이자율 총 대부 기간 마이너스 1 분의 1 플러스 이자율 여기서는 저당 이자율을 말합니다. 상환 기간 마이너스 1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이게 상환 비율이고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0년 전에 2억 원이었던 부동산을 현금 30% 나머지는 25년 동안 대출로 매입하여 보유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갚은 금액과 갚아야 할 저당 금액 그래서 상환금과 저당금, 잔금 구해야겠죠. 그러면 총 대부 금액에 얘는 상환 비율 얘는 총 대부 금액의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이렇게 산정하면 되겠죠. 일단 먼저 총 대부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볼게요. 명목상 2억 원이었는데 현금으로 30%를 지급했기 때문에 총 대부 금액은 1-0.3 이렇게 산정을 하겠죠. 여기에 상환 금액은 이자율이 10%였기 때문에 1 플러스 0.1에 총 대부 기간 25년 빼기 1 분의 1 플러스 0.1에 10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년을 갚은 거겠죠. 그래서 빼기 이렇게 하면 상환 금액이 나오고 저당 잔금은 똑같이 얘는 똑같이 내려와요. 2억 원 저당 대부액은 똑같기 때문에 1-0.3 곱하기 얘는 1 빼기 상환 비율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저당 잔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한 비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1 마이너스. 앞에서 배운 6개수를 가지고 현금 등가를 하는 문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등가는 수익 방식의 기초가 되는 그런 개념이고 비교 방식에서 사정 보정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6개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해요. 문제를 보면 기준 시점 현재부터 매년 말에 100만 원씩 10년간 적립한다. 10년 후. 그러니까 매년 100만 원씩 이렇게 10년 후로 땡겨서 그 합계를 산정하는 문제이죠.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F, V, A, F 문제이겠죠. 각 조건들이 어떤 문제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설지 보면서 산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0년 후에 1억 원의 적금을 타기 위해서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가. 그래서 매년 10년 후에 1억 원을 적금을 타려면 매년 얼마씩 이 1억 원을 매년 10년 동안 뿌리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거를 현재로 뿌려주는, 동일하게 뿌려주는 개수는 SFF 문제이죠. 다음에 1억 원을 대부를 받고 원금 이자를 균등하게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때 매년 말에 얼마를 갚는가. 이거는 1억 원을 빌렸는데 갚으려면 매년 동일하게 갚으려면 이렇게 뿌려주는 개수는 MC 개수였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매년 이번엔 초입니다. 100만 원씩 10년간 저축할 경우 10년 후 저축 총액은 얼마인가? 얘는 앞에서 봤던 1번 문제랑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비슷한 문제죠. 10년간 100만 원씩 똑같이 적립을 해서 10년 후에 총 얼마인가? 근데 얘는 초에 저축을 했기 때문에 FVF인데 기초 보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5번은 10년 후에 1억 원을 모으려면 매년 초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SFF 문제랑 비슷하지만 기초 보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1억 원의 대부를 받고 균등상환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MC 개수를 활용하는데 초이니까 기초 보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은 FVF를 쓰는 문제였고 모두 10%를 사용합니다. 10% 10년. 그래서 FVAF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였죠. 다음에 2번은 SFF를 쓰는 문제였죠. SFF는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분의 R 이렇게 산정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MC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분의 R 이렇게 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 4번, 5번, 6번은 모두 기초 보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FVAF를 보시면 기초 보정을 해야 하는데 기초 보정을 곱하기 1.1을 하냐 아니면 나누기 1.1을 하냐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FVAF를 보시면 매년 동일한 금액을 이렇게 미래로 합산을 해가는 문제잖아요. 근데 모든 개수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FVAF만 하시면 말을 기준으로 모아지게 되죠. 미래로.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가 아니라 매기 초에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얘네들을 1.1씩 밀어줘야 하죠. 말로 보내줘야 하죠. 먼저 모두 말로 보내준 다음에 합산을 해줘야 FVAF 매년 말에 저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초보정 얘는 곱하기 1.1. 그 다음에 SFF는 여기 이
동일한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하는가. 근데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육개수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SFF로 뿌려주게 되면 매년 말로 뿌려지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기초에 저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뿌려진 애들이 매년 기초로 와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당겨져야 한다. 그래서 얘는 나누기 1.1을 한다. 그래서 얘는 나누기 1.1이었고 MC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를 매년 말로 뿌려줄 거예요. 근데 기초에 상환할 거기 때문에 말에 뿌려진 걸 초로 가져오는 게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나누기 1.1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나누기 1.1 기초 보정. FVAF의 기초 보정은 곱하기 1 플러스 R, MC랑 SFF의 기초 보정은 나누기 1 플러스 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8번 조건까지 있고 육개수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개수 중에 어떤 육개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기초 보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답안의 산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연임대로 1,200만 원, 시장 이자율 12%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매년 연 말에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경우 현재 가치 합. 이거는 매년 말에 수입이 있고 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네, PVAF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연말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초 보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년 얘도 연말에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경우 5년 후에 미래 가치의 합. 얘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매년 말에 받는데 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FVAF 개수를 사용합니다. 얘도 기초 보정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매년 초. 얘는 기초 보정. 일단 이거 써두고 기초 보정이 있어야 하고 현재 가치의 합 5년간 그래서 PVAF를 사용합니다. 4번은 매년 초 수입이 있고 미래 가치 합 그래서 기초 보정이 있는 문제고 FVAF를 쓴다. 그 다음에 3년간 이번엔 매월 말에 수입이 있을 경우 현재 가치 PVAF인데 월 단위. 그 다음에 얘도 3년간 매월 말에 3년 후 미래가치 합 FVAF인데 월 단위이다. 그리고 7번은 매월 초 현재 가치 합 PVAF의 월 단위이고 기초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얘도 매월 초 미래 가치 합 그래서 FVAF 개수인데 월 단위이고 기초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산식을 보겠습니다. 1번은 PVAF를 연 기준으로 5년 동안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1,200만 원에 PVAF 12% 이자율 5년. 그래서 PVAF 산식은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었죠. 그래서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5승. 이번 문제는 FVAF를 연 기준으로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FVAF는 R분의 1-1 플러스 R의 그냥 N승, 마이너스 N 아니고 그냥 N승입니다. 그래서 0.12분의 한식을 잘못 썼네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FVAF 문제였고 이번에 이 3번, 4번은 기초 보정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매년 같은 금액을 받아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는 맞지만 얘네들은 지금 말의 거를 땡겨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초에 있는 거를 땡겨와야 하기 때문에 기초에 매번 불입을 하게 되면 기초에서
이 말까지 가는데 한 번씩 1년씩 이자를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얘는 기초보정을 곱하기 1.12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FVAF는 전 문제에서 봤다시피 곱하기 1 플러스 R로 기초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기초보정 2번과 동일하게 풀지만 2번과 동일한 산식으로 푸는데 기초보정은 곱하기 1 플러스 R을 해준다. 네.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월 단위로 푸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월 단위로 푸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단위로 제시된 12% 이자율을 12로 나누어서 월 이자율을 산정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저당 기간은 연에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몇 개월인지를 구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는 3년이었고 12개월이니까 36개월이 되겠네요. 이자율도 1%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다 1%, 36개월, 1% 36개월, 1% 36개월, 1% 36개월 이렇게 되고 기초보정도 동일하게 1%로 들어갔죠. 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임대료도 지금 연 단위로 1,200만 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12로 나누어서 100만 원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식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1 플러스 1% 36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꼭 유념해 주세요.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도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 각각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가치를 매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모두 매년 초에 얼마씩 지불될 경우 10년 후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4가지 조건 모두 PVAF 계수를 활용합니다. PVAF. PVAF의 산식은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12%고요. 그래서 조건들을 보면 매년 말, 매년 초, 매월 말, 매월 초. 그래서 얘는 그냥 PVAF만 해주시면 되고 얘는 PVAF를 기초보정 얘는 PVAF를 월 단위 PVAF를 월 단위로 하되 기초보정까지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기초보정은 PVAF는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보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MC, SFF는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PVAF, FVAF는 1 플러스 R을 곱해주어서 기초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시면 이 1번, 2번 두 개의 PVAF는 1번, 2번의 PVAF는 R분의 0.12분의 1 플러스 0.12의 마이너스 10년 이렇게 들어가고 3번, 4번의 PVAF는 월 단위이기 때문에 0.01, 12%를 12개월로 나눠서 1%, 0.01, 1 플러스 0.01에 10년에다가 12개월 곱하면 120개월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 이렇게 PVAF 산식이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시면 0.12분의 1-1.12 마이너스 10승 그 다음에 물음 3번, 4번 보면 이게 하면 0.01이죠. 0.01분의 1 플러스 12%를 12로 나누고 120개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보정을 한 것을 보면 모두
1.12가 곱해져 있죠. 1.12. 얘는 연 단위이기 때문에 1.12. 얘는 월 단위이기 때문에 1.01을 곱했는데 여기 각각 기초 보정이 들어가는 문제를 보시면 방법 2라는 게 있어요. 방법 2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5번의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현재로 땡겨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지금 초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초에 받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 1기초는 결국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나머지를 이제 땡겨올 건데 나머지를 땡겨오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PVAF를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숫자가 전부. 예시 답안에 숫자가 전부 잘못 들어가 있어요. 5년 아니고 10년. 여기도 10년. 여기는 다른 것부터 고칠게요. 얘는 잘 들어갔네요. 120개월, 120개월. 나머지 잘 들었고 여기 10년으로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얘 1기초의 현금 흐름은 그대로 할인 없이 내려오고 나머지 4개를 땡길 거기 때문에 여기는 4년이 됩니다. 그래서 9년이죠. 10년 치니까. (9년이) 됩니다. 이 그림도 제가 5년치로 했는데 하나씩 더 나눠서 얘만 그대로 내려오고 9개를 땡겨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9 들어가신 거 보이죠? 대신 이 100만 원은 할인 없이 이게 1기 초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할인 없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초 보정 없이 그냥 100만 원을 별도로 더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월 단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나가 빠졌죠. 119개월. 120개월 중에 1개월이 빠져서 119개월. 그리고 처음 100만 원은 그대로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도 기초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금 등가 문제였고 다음 문제부터는 금융 보정 문제입니다. 금융 보정은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때 사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사정 보정을 하잖아요. 금융 보정은 사정 보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금융 보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 강의 또는 기본 강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위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보정에 관한 이 요약 정리해준 내용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 2021년 8월 1일에 거래된 부동산의 거래 시점 현재 시장 가치는 현금 등가액이라고 나왔다는 건 거래 가격에 금융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을 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불액은 1억 원. 얘는 조금 빼두고 저당 대부액이 1억 원이 있었고 대부 조건이 이자율 12%, 저당 기간은 16년 8월 1일부터 26년 8월 1일까지 10년. 근데 지금이 21년 8월 1일이죠. 그러면 저당을 5년 동안 이미 갚았고 5년이 남았겠네요. 그다음에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매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MC를 쓴다고 앞에서 배웠죠. 다음 시장 이자율은 15%. 그래서 금융 보정을 하면 현금 지불액은 그대로 1억 원을 더해줍니다. 더하기 저당 대부액은 1억 원 곱하기 먼저 얘를 원리금 균등 상환,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10년치를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MC 12%인데 월이니까 1%, 11을 1로 나눠서 1%,
곱하기 10년인데 월이니까 120개월.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얘를 얼마 갚았죠? 5년 갚았죠. PVAF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현재 10년 후, 저당 기간 만료되는 10년 후, 그리고 지금이 5년 갚았으니까 이렇게 10개를 전부 뿌려준 다음에 10개를 10년치를 뿌려주고 5년을 갚았으니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현재는 여기가 현재죠. 현재는 여기고 이게 저당 시작점. 그래서 5년을 갚은 거고 이때부터 10년치를 먼저 뿌려준 다음에 5년을 갚았으니까 남은 5년치를 현재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치를 PVAF 하는 것. 이게 금융보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PVAF는 5년치만 땡겨줍니다. 이자율이 15%죠. PVAF는 저당 이자율이 아닌 시장 이자율로 해주셔야 해요. 15%를 12개월로 나누고 5년치니까 60개월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MC 1% 120개월, PVAF 15% 60개월 이렇게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등가액은 현금 더하기 금융보정, 현금 등가액. 이 금융보장한 금액을 현금 등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그대로 더해주시고 금융 조건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개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화 해주시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현금 1억 원과 5년 전에 대출금 2억 원, 이자율 9%, 10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대부를 인수한다. 이자율을 12%로 변경하였다. 이자율이 15%일 때 현금 등가액은 얼마인가? 1번 문제는 금융조건을 그대로 인수했지만 이번에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C PVAF로 바로 산정을 할 수가 없고 먼저 5년 동안 갚았기 때문에 남은 잔금 비율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총 대출 금액은 2억 원 곱하기 상환 비율에서 1 마이너스 한 것이 잔금 비율이겠죠. 저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건 잔금이 얼마 남았느냐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은 어떻게 구했죠? 1 플러스 이자율. 이것은 원래 매수인이 얼마의 이자율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환 비율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매수인이 얼만큼 상환을 했는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구하셔야 해요. 그래서 0.09에 10년인데 매월이었으니까 120개월 빼기 1 분의 1 플러스 0.09에 5년 갚았으니까 60개월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잔금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잔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제 12%로 변경을 했으니 MC 월이겠죠, 이것도? MC 1%, 12%를 12개월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갚을 거죠. 10년간 갚는 거였는데 5년 갚았으니까 5년이 남았겠죠. 그래서 5년은 60개월 곱하기 PVAF. 지금부터 현재 시점에 5년에 저당이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를 12로 나누고 얘는 똑같이 60개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것이 총 대부 금액이고 현금 1억 원은 따로 더해주셔야 돼요. 1억 원 현금 등가액 해서 총 금액이 나오겠죠.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저당 대부가 결부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명목상 거래 가격은 2억 5천이고 3분의 2는 현금. 그래서 현금은
2억 5천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총 대부액은 2억 5천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이게 총 대부액이고 나머지를 대부로 얻기로 하였다. 이자율은 14.4%, 1년 말에 20%, 2년 말에 30%, 3년 말에 나머지를 상환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할 때까지 매월 말 잔금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한다. 이자율은 12%이다. 현금 등가액을 구하시오. 얘는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총 대부 금액을 1년 말에 얘가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1년 말에 20%를 갚고 2년 말에 30%를 갚고 3년 말에 나머지를 갚는다고 했으니까 50%를 갚겠죠? 이 경우에 이 동안에는 100%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이 동안에는 20% 갚았으니까 80%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 동안에는 50%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이 비율로 상환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현금 지급액은 아까 말했듯이 3분의 2이고 원금 상환액을 먼저 구할게요. 2억 5천에 3분의 1을 한 게 총 대부액. 거기서 원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년 말에 20%. 20%를 1년 말이니까 1년이 지나서 여기서 지금 이자율이 12%인데 월 단위로 구하기 때문에 얘를 12로 나눠준 다음에 12승을 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1.12로 나눠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말에 30%를 갚기로 했죠. 그래서 2년 말을 현가해 주신 거고 마지막 3년 말에는 50%. 3년 말. 이렇게 한 게 원금 상환액이고 이자를 별도로 구해주셔야 하죠. 이자는 1년 말, 2년 말, 3년 말을 나눠주셔야 돼요. 지금 원금 상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말, 2년 말, 3년 말을 나눠주셔야 된다. 편집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말 1년 말은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지금 100% 저당대부액 100%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하는 거죠. 아직 갚은 게 없기 때문에 1년 말에 상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 대부액의 이거 100%에다가 이자율은 14.4%였지만 월 단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12로 나눠주신 거고 그거를 지금 매월에 이렇게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현재로 땡겨 오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2년 동안에 상환한 부분도 12개월 동안 갚은 걸 이기 초로 땡겨주셔야 하고 3년 것도 3년 초로 땡겨주셔야 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PVAF로.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좀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3년 말, 2년 말, 1년 말, 현재 이게 원금 상환은 20%, 30%, 50%이고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말에 이자 지급액의 현가는 이 월 단위로 지급한 이자를 다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거예요. 얘를 PVAF로 땡겨오면 현재로 땡겨오죠. 그래서 별도의 할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 지급분에다가 PVAF를 한다. 이게 1년 말에 이자 지급액의 현가이고 2년 말은 이제 20%를 상환했기 때문에 80%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80%에 대한 이자만 내요. 거기에다 이자율을 곱해주시고 똑같이 PVAF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모은 이자들을 여기 1년 말로 땡겨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할인을 해주셔야 해요. 몇 %로? 1.12로 나눠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1.12로 나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1.01에 12승으로 나눠주셔도 되고요. 월 단위니까. 마찬가지로 3년 말도 이제 50%를 갚았으니까 50%에 대한 이자만 내겠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해주시고 PVAF로 2년 말로 먼저 땡겨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두 번 할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4승 또는 1.12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네 세 개를 합친 게 이자의 현가. 그래서 원금분, 이자분, 그리고 현금분을 다 합쳐주시면 현금 등가액이 산정됩니다.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2021년 8월 20일이 기준 시점. 현금 지불액은 그냥 더하시면 되고 저당 대부금이 총 1억 원이네요. 근데 조건을 보시면 18년 8월 21일에 저당이 시작됐죠. 그러면 3년 동안 갚았네요. 지금까지. 그래서 3년이 지났고 이자율은 12%, 5년 거치. 5년 거치라는 건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5년이 끝나고 나서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2018년 8월 20일에 처음 저당이 시작되었고 5년 동안은 이자만. 그리고 5년이 지난 후부터는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근데 매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2021년 8월 20일이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치 기간이 2년 남았고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는 1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치 기간이랑 원리금 상환액을 하는 시기로 나눠서 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거치 기간의 이자는 1억 원을 하나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이 그대로 내려오고 매월 이자는 12%인데 월 단위이기 때문에 매월 1%로 이자를 내겠죠. 그리고 그거를 PVAF로 이제 2년 남았으니까 24개월을 땡겨 오셔야겠죠. 2년 남은 거를 땡겨 오시는 겁니다. 2년분. 그 다음에 10년 동안 거치 기간 동안 이제 상환을 할 거를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10년이었죠. 1억 원을 먼저 MC 10년으로 뿌려줘요. 그러면 10년 동안 상환할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거를 또 PVAF로 땡겨줍니다. 아직 하나도 안 갚았기 때문에 10년치를 땡겨주셔야 해요. 근데 이때는 15%. MC로 뿌려주는 거는 12% 이자율. 그다음에 PVAF로 땡겨오는 건 시장 이자율 15%로 땡겨오셔야 해요. 근데 얘는 언제일까요? 20년 동안 땡겨온 거는 이 2년 거치 기간이 끝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2년만큼을 더 현가를 해주셔야 돼요. 1.15로 제곱으로. 그래서 1.15의 제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두 개를 합쳐주시고 현금액까지 넣어주시면 현금 등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현금 지불액 1억 원, 얘는 그대로 1억 원을 더해주시면 되고 저당 대부액이 1억 원인 경우 이자율은 12%, 상환 조건은 20%, 30%, 50% 이렇게 분할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여기서 문제 3번에서 본 것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 일자및 기준 시점은 21년 8월 1일. 시장 이자율은 15%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당을 시작해서 1년 말에 20%, 2년 말에 30%, 3년 말에 50%를 갚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3번과 동일하게 보시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산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금은 1억 원에다가 20%를 갚는 건 1년 말, 그래서 1.15로 나눠주고 30%를 갚는 건 2년 말 제곱으로 나눠주시고 나머지 50%는 3년 말에 갚기 때문에 3으로 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합계를 구하시면 이만큼이 나오고 이자의 현가는 얘도 1년, 2년, 3년으로 나눠주셔야 하는데 먼저 1억에다가 1년 동안에는 100%에 대한 이자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매월 단위로 상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12%를 12로 나눈 1%, 걔를
PVAF 15%를 12로 나눈 1.25%로 12개월 동안 땡기겠죠. 1년 동안의 이자를 땡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그 다음에 2년 기간 동안은 80%에 대한 이자만 내겠죠. 왜냐하면 1년 말에 20%를 상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매월 말 1%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PVAF로, 이거 PVAF입니다. PVAF로 12개월치를 땡겨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얘는 PVAF를 한 게 여기로 모이기 때문에 1년을 더 땡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5로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3년 말, 3년 동안의 이자는 50%, 왜냐면 20%, 30%를 2년 말까지 갚기 때문에 50%에 대한 이자만 내는데 1%, 12%를 12로 나눈 1%로 이자를 받고, 이것도 PVAF입니다. 3년 기간의 1년치 땡겨주신 다음에 PVAF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보이겠죠. 2년 말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5의 제곱으로 나눠주신 거고요. 얘를 다 더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총 현금 등가액은 현금 지불액, 원금 상환분, 여기 아예 합계를 해버렸네요. 얘는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이렇게 금융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정상 거래 가격을 구하시오. 그냥 금융보정, 사정보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거래 사례를 보시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거래 시점 현금 30억, 대출 잔금 8억 원이 있는데 이자율이 7.5%였고 잔존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매년 말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6%이다. 총 몇 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잔여 대출 기간이 10년이라고 주어졌어요. 이 경우에는 MC도 10년, PVAF도 10년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억 더하기 8억 곱하기 MC는 매년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7.5%에 10년 해주시면 되고, PVAF도 시장이자율 6%에 10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7.5%에 10년, 6%에 10년. 그 다음에 거래 사례 2에 대해서도 사정 보정을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금융보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 다 필요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거래일자 2020년 6월 1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채권 최고액을 7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얘는 의미 없는 페이크 자료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두고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저당권인데, 이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도?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 두는 거고, 그 한도 내에서 저당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 7억 5천은 실제 저당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저당금, 미상한 대부액이라고 주어졌네요. 여기서는 진짜 저당 잔금 4억 원, 이게 중요한 자료예요. 7억 5천은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부액은 4억 원이고, 그 다음에 18억 3천만 원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대부 금액이다. 미상환 대부액이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20년 6월 1일부터 거래일자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8년 동안 상환하기로 한 그런 거네요. 이때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다. 시장이자율은 8%, 저당이자율은 6%. 저당이자율은 MC의
시장이자율은 PVAF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또 먼저 보시면 철거 비용이 있는데 매도인이 지급했다. 매도인이라는 건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이 철거비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철거비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보정은 우리 앞에서 비교 방식 문제에서도 많이 풀었지만 철거비 보정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도 보시면 매도인 부담 철거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그냥 얘도 페이크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억 원을 현금 등가하고 18억 3천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4억 원을 미상한이기 때문에 미상환 저당 잔금이기 때문에 총 대부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대출 기간 남은 게 8년이다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MC는 6% 8년, PVAF는 8%로 8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억 3천은 그냥 더해주시고 4억에다가 MC 6% 8년, PVAF 8% 8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 사례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보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와 건물 관련한 자료는 필요가 없고 거래 시점 20년 6월 30일 현금 지급액 그대로 쓰는 현금 지급액 17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얘도 지금은 필요 없는 자료이고 기타 사항 보시면 19년 6월 30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 채권 최고액은 필요 없다고 했죠. 피담보 채권액,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5억 원이 저당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자율은 14.5%, 5년 만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는 매년 불입.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 이렇게 5년 동안 쓰는 저당이 있는데 이때 빌려요. 그리고 이때에 대한 거를 이자만 내요. 매년 이자만 내다가 이 만기 시에 원금 100%를 갚는 그런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건 이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MC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채권 최고액은 필요 없는 자료라고 했고 5억 원에다가 지금 거래 시점은 20년 6월 30일이고 저당이 시작한 날짜는 19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상환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5년 만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4년이겠네요. 그래서 5억 원에다가 먼저 이자랑 원금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묶어서 썼지만 저는 나눠서 좀 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자랑 원금을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자는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낸다고 했죠. 그래서 5억 원에다가 MC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율을 곱합니다. 0.145 여기에다가 PVAF를 해주시면 되겠죠. PVAF를 12%로 몇 년 남았다? 4년 남았다. 1년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원금은 만기 시에 한 번에 갚는다 했죠. 5억. 얘를 한 번에 갚을 건데 4년 뒤에 1.12의 4승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4년 있다 갚을 걸 현재로 그냥 일시불로 땡겨주신다고 하면 돼요. 그럼 1.12의 4승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저당 금액이 나오는데 이 식은 이 5억을 앞으로 뺀 거예요. 더했을 때. 5억 곱하기 이거랑 5억 곱하기 이거니까 앞으로 묶어주셔서 5억 곱하기 0.145 곱하기 PVAF 더하기 이 부분. 얘가 여기로 간 거고 얘가 여기로 간 거죠. 그냥 5억을 앞으로
묶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하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거래사례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자료. 거래일자 20년 8월 1일, 거래 가격 15억. 얘는 명목 금액입니다. 얘를 금융보장하는 문제겠죠. 5억 원은 저당대출. 그러면 10억은 현금이겠죠. 거래일자에 12% 이자율로 대출을 설정. 매매 시점 이후 3년 동안 일정의 균등 상환. 3년 동안 일정의 균등 상환이니까 매년 3분의 1씩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분할 상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문제 7번에서도 봤고 3번에서도 봤던 분할 상환.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저당 이자는 월말 잔금에 대하여 지불한다. 시장 이자율은 10%이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철거 후 건축할 계획. 철거비는 이번에는 매수인이 철거비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철거비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철거비랑 잔재 가치는 모두 예상 기준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실제는 페이크 자료. 실제는 보면 안 돼요. 지워버릴게요. 예상 500만 원과 예상 폐재 가치 50만 원을 통해 산정한 450만 원이 철거비 보정입니다. 얘는 먼저 일단 해두고 갈게요. 사정 보정에는 금, 사, 철, 배라고 해서 금융보정, 사정보정, 철거비 보정, 배분법이 들어가서 철거비 보정도 큰 의미에서 사정보정이기 때문에 정상 토지 거래 가격을 구하라고 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정상 토지 가액을 정상 거래 가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된 사정 보정을 모두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금융 보정 말고도 철거비 보정까지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금융 보정을 해볼게요. 현금은 10억 원이었죠. 5억 원만 저당 대출이었으니까 현금 10억 원. 그럼 5억 원인데 얘는 분할 상환한 것 3분의 1씩 매년 동일하게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년 말에 3분의 1, 2년 말에 3분의 1, 3년 만에 3분의 1. 이게 원금 상환분이고, 이자는 첫 해에는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1%씩. 이자율이 12%라고 했으니까 매월은 1%겠죠. 그래서 1%씩 PVAF 1년치. PVAF는 시장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10%를 12로 나눈 이자율이 들어가고 12개월 1년치 땡긴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많이 묶어서 썼네요.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해에는 1차에는 5억 곱하기 100% 1.0이라고 쓸게요. 100%에 대해서 모두 이자를 내죠. 거기에다가 1% 12%를 12로 나눈 1% 곱하기 PVAF 1년치 10%를 12로 나눈 거에다가 12개월. 1차는 이렇게 들어가고 2년 말에도 갚죠. 2년에도 이자가 있죠. 그래서 5억에다가 이번엔 3분의 1을 갚았으니까 1년 말에 3분의 2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겠죠. 1% 곱하기 PVAF는 동일하게. 근데 얘가 이 1년 말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한번 땡겨줘야 하죠. 그래서 1.1로 한번 나눠주셔야 하고, 3년에도 똑같이 5억 곱하기 얘는 이제 3분의 1만 남았죠. 2년 말까지 3분의 2를 상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1% PVAF 동일하게 들어가고, 얘는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땡겨가야 하죠. 많이 했죠?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 공통된 부분이 어디인가 보면 이 세 개 중에 5억 일단 똑같고 1% 똑같고 PVAF가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은 부분을 곱하기라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를 보면 1 더하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1.1로 나눈 거 여기 들어가고 3분의 1 곱하기 1.1의 제곱으로 나눈 거 여기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묶어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거비 아까 구해놓은 450만 원 다 더해주시면 정상 거래 가격이 나옵니다. 현금, 원금 이자를 더한 저당 대부액, 그 다음에 철거비 보전까지 해주신 게 정상 사례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5번입니다. 매매일자 20년 1월 1일 명목 거래 가격이 9억 원. 근데 3분의 1이 저당 대부입니다. 그러면 3억이 저당 대부액, 6억이 현금, 저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매매 시점 이후 3년 동안 일정액 균등 상환하였고 그러면 1억씩 매년 말에 갚았겠네요. 앞에서 본 이 문제랑 동일한 금융 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매월 말 지불하는 조건이다. 시장 이자율은 12%, 저당 대부 이자율은 14.4%이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로 나눈 문제이고 총 3억, 대부금 3억을 3분의 1씩 1년 말에 갚아주고 잠시만요. 네. 1년 말에 한 번 갚아주고 1.12, 2년 말에 또 갚아주고 제곱 1.12의 세제곱으로 또 마지막에 한 번 갚아주죠. 이게 원금 상환액입니다. 제가 앞에서 원금을 했죠. 네. 앞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이자액 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에다가 14.4% 이자율을 12로 나눈 게 월 이자율, 그걸 PVAF로 1년치를 땡겨주신 게 1년 기간 동안의 이자, 2년 기간 동안의 이자는 이제 1억을 갚았으니까 2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억 곱하기 3분의 1을 없앤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에다가 14.4% 이자에 12개월 나눠서 1개월분 거기에 PVAF 해준 거에다가 또 얘도 계속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를 모아서 여기로 땡겨온 거기 때문에 현재로 한번 보내줘야 하죠. 그래서 현재 가치와 한 것.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2억을 갚았으니까 1억만 남았죠. 거기에 이자 PVAF 해주시고 얘는 여기서 모았기 때문에 여기로 오죠. 2년 말로. 그래서 현재 가치로 2번 땡겨줘야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들어가고 현금 6억 원, 원금 들어가고 이자 들어가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이제 거래 사례 6번입니다. 토지, 건물 조건은 필요 없는 용도 지역까지도 필요 없죠. 계속 금융 조건을 하는 문제니까 이 거래 시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것을 보시면 일단은 대출금의 미상한 잔액, 대출금이랑 전세금이 또 들어가고 현금이 들어갑니다. 3억 4천, 현금은 그대로 들어갈 거고 이 전세금까지도 금융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대출금을 먼저 보시면 19년 4월 22일에 지금 거래 시점은 20년 12월 22일인데 그럼 얼마나 지났죠? 8개월이 지났죠. 8개월이 지났다. 아니죠. 20개월이 지난 거죠. 20개월이 지났다. 근데 대부 기간은 10년이다. 그러면 120개월이겠네요. 근데 연리가 10%다. 그러면 월 단위로 하면 10 나누기 12%가 되겠죠. 월 이자율은. 균등 상환이니까 MC 4억 원을 대출했다. 그러면은 지금 총 120개월인데 20개월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건 100개월이 남았겠네요. 그래서 MC는 120개월로 해주고 PVAF는 100개월로 해준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두고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전세금도 금융 조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계약 시점이 19년 12월 22일이고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계약이 끝났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의 전세금을 반환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이 오시면 됩니다. 별도로 밀어주고 할인해주고 이자율로 땡겨주고 이런 거 없이 지금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철거비가 또 있는데 매수자가 철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철거비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그래서 500에서 100이 350 해주는 150이 철거비 보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금 들어가고 전세금 5천 들어가고 철거비 들어갔죠. 그럼 대출금은 4억에다가 아까 말했지만 MC는 120개월, PVAF는 12% 시장이자율을 12로 나눈 1%로 해고 20개월 이미 상환했기 때문에 100개월이 남았다. 그래서 120, 100 이렇게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7번입니다. 유제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음 1번 보시면 명목상 매매 가격은 1억 원이다. 그 중에 8천만 원은 대출로 조달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조달하겠죠. 현금 할 수 있고 대출 조건은 3년 동안은 12% 원리금으로 지불하지만 이후에는 15%로 원리금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저당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바뀌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상한 비율 1-로 하면 잔금 비율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잔금 비율을 활용한 적이 있었죠. 저당 조건을 승계하는데 내가 승계할 때 이자율이 바뀌는 경우 우리는 상한 비율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12%에서 15%로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기간부터 잔금 비율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MC, PVAF를 적용하셔야 해요. 총 대부 기간은 25년이라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은 16%이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현금은 2천 빼주시고 대부액은 8천인데 일단은 3년 동안은 MC 3년 동안은 12%로 3년 동안 갚고 이거는 PVAF로 16%로 3년 동안 먼저 땡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이건 3년분이고 아직 22년분이 남았죠. 22년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한 비율을 곱해서 남은 저당이 얼마인지 구해줘야 해요. 8천 곱하기 그래서 1 마이너스 12%로 지금까지 갚았으니까 상한 비율은 얼마를 갚았느냐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갚은 12%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0.12에 총 25년 빼기 1 플러스 0.12에 갚은 건 3년 빼기 1 이렇게 해서 잔금 비율 여기에다가 다시 MC 이제 몇 프로죠? 15%죠? 15%로 22년 곱하기 PVAF로 16%로 22년 해주신 다음에 매월이었나요? 월단위였네요. 월단위인데 이거는 월단위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연단위로 하고 월단위는 예시답안에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있고 이게 25년인데 3년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 부분을 여기로 땡겨온 거기 때문에 3년 후로 땡겨오신 거기 때문에 다시 현재 가치인 현재까지로 3년을 땡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1.16에 3승으로 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연단위였고 월단위는 얘 12%를 파란색으로 쓸게요. 1%로 바꿔주시고 얘는 36개월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도 12로 나눈 걸로 바꿔주시고 36개월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가 1%로 들어가겠죠. 1 플러스 0.01로 들어갈 것이고 25에 11을 곱하면 300. 여기도 1 플러스 0.01이 될 거고 얘는 36개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얘는 총 300에서 그러니까 22개월에서 12개월 곱하면 264개월이고 얘도 1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얘도 1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264개월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도 1 플러스 0.16 나누기 12로 들어가고 36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단위랑 연단위 바꾸는 건 어렵진 않아요. 12 곱하고 12 나누고 그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물음 2번 볼게요. 매년 말에 이거 지우개가 됐네. 매년 말에 500만 원 화재보험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조건은 5년 후에 미발생 시 이자율 5%로 환급을 받는다. 영업경비에 포함돼 소멸성 보험료를 산정하시오. 김상학 평가사님 실무 원리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영업경비에 감유공선 대공정이라고 하죠. 감유공손 대공정 할 때 그 손이 손해보험료인데 손해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 소멸성 보험료라는 건 내가 한번 내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소멸성 보험료만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비소멸성은 즉 환급받는 부분은 영업 경비에서 제외해 주셔야 해요. 환급 받는 건 결국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 경비에서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산정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년 말에 500만 원씩 지불을 하고 매년 말에 500만 원씩 몇 년이죠? 5년 동안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500만 원의 FVAF를 해서 미래 가치를 산정한 후 걔를 다시 SFF로 한 기수씩 뿌려준 그 금액은 비소멸성 금액입니다. 즉 환급 대상. 이렇게 해서 FVAF, SFF를 곱해서 산정한 부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음 2에서 구해야 할 것은 소멸성 보험료, 영업 경비로 계상되는 소멸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총 매년 내는 500만 원에서 이 비소멸성 부분을 빼주시면 소멸성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내는 500만 원에서 이거는 소멸성 5년 동안 지불을 하는데 5년 동안 지불을 하는데 이거를 FVAF로 미래 가치를 산정해 주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5%로 환급을 받는다. 그럼 환급을 받는데 그거를 또 뿌려줘야 되니까 SFF로 뿌려주겠죠. 그래서 이 FVAF로 땡기는 거는 5%로 왜냐면 얘를 5%로 저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로 저축을 하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로 뿌려주는 거죠. 시장이자율로 이때는. 그러니까 5%로 저축한 걸 10%로 다시 시장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FVAF 5%로 5년 곱하기 SFF로 10%로 5년 뿌려주시면 매기 말에 얼마씩이 뿌려지겠죠. 이 뿌려진 부분은 환급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소멸성.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물음 2에서 산정해야 되는 부분은 영업경비에 들어갈 소멸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매년 내는 500만 원에서 비소멸성 부분을 빼주면 소멸성 부분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안 보시면 500만 원에서 소멸성 부분을 뺀 47만 5천 원이 소멸성 부분인 영업 경비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음 3번 볼게요. 물음 3번을 보시면 투자기간 5년, 구입가격은 31억 2,560만 원, 자금 조달은 자기자본 30%, 그 다음에 저당 조건은 자기 자본이 30%이기 때문에 저당 타인 자본은 70%겠죠. 대부 기간은 30년, 이자율은 12.5%.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경우 이 문제는 특이하게 매년의 원금 상환액을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매년의 원금 상환액을 산정하시오. 투자기간 종료 후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투자기간 5년이니까 5년 동안의 원금 상환액을 산정을 하시면 돼요.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의 그거를 먼저 볼게요. 특징을.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 상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원금 이자를 합친 걸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매년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과 원금을 합친 부분 총 금액은 항상 동일한데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겠죠. 왜냐하면 원금이 많을 테니까.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았을 테니까 처음엔 이자 비율이 높다가 점점 원금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이자는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내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점점 달라진다. 이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원금 상환 비율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년 이자율만큼씩 증가합니다. 1 플러스 이자율만큼씩. 1 플러스 이자율만큼씩. 이 부분은 증명을 하려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증명을 하는 부분이 그 증명을 해서까지 이해할 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1 플러스 이자율만큼으로 원금 상환분이 증가한다고 외우면 될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명하는 게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증명하는 부분만 해서 따로 영상을 추후에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의하시는 분이 많다면 따로 그 부분은 별도로 영상 제작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기 원금 상환액은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31억 2,560만 원이 총 구입 가격인데 31억 2,560만 원. 이게 총 구매 가격인데 저당 대부액은 1-0.3. 이건 자기 자본 비율이었죠. 이게 총 대부 금액이고 1차 년도의 원금 상환액을 그럼 먼저 산정을 해야겠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만큼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1차 년도의 원금 상환액은 구해주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총 대부액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MC로 뿌려주겠죠. MC로 뿌려주는데 대부 기간이 총 30년 동안 이자율은 12.5%로 먼저 뿌려줍니다. 그러면 원리금액이
얼마 나오겠죠. 원리금액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원금과 이자액을 발라내야 되는데 이자가 구하기가 쉽겠죠. 이자를 먼저 구하는 게. 이자는 총 대부에게 아직 갚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그냥 이자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게 1차 년도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1차 년도 원리금에다가 MC로 산정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시면 원리금 마이너스 이자를 하시면 1차 년도의 원금이 산정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총 대부액 그 다음에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오타예요. 이건 MC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MC에서 이자율을 빼주시면 원금 상환분이 나온다. 3차, 4차, 5차 년도부터는 이 1차 년도 원금 상환액의 이자율로 늘어난다. 여기에도 오타가 있는 게 2차 년도가 안 들어갔어요. 2차 년도는 1차 년도 원금 상환분의 1 플러스 이자율 0.125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년도는 제곱, 4차 년도는 세제곱, 5차 년도는 4제곱 이렇게 해서 원금 상환분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인문 플러스 인문 문제집 유제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후에 유제풀이도 1회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회독, 3회독 해주시고 이후에 기본 강의가 개강을 하고 나서는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인문 문제집에서 유제 이후의 문제들 연습 문제, 종합 문제 2회독, 3회독, 4회독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